최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흥행에 성공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뒤를 이어 최근에는 커넥트까지 흡입력 있는 시나리오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웹툰 관련 종목 뉴스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무협과 액션, 로맨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핑거 스토리가 어제 코스닥 시장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오늘도 그 모멘텀 이어가면서 그 근처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의 급등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인칭 슈팅게임 시장을 주도해온 드래곤플라이와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 CJ ENM이 손을 잡고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페셜포스의 IP를 활용해 양사 간 기술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게임과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텐데요. 콘텐츠 대형주 CJ ENM은 아바타의 개봉을 앞두고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려가면서 현재 1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알아보시죠. 멕시코에 K-웹툰이 상륙했습니다. 올라 K-웹툰 전시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웹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멕시코에서도 사랑을 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웹툰 관련주 하면 NHN을 빼놓을 수 없죠. 이 네이버 웹툰이 다양한 국가로의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내주면서 0.4%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관련 종목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서 K-웹툰에 대한 인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모지상주의가요, 넷플릭스가 제작과 스트리밍을 맡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사실상 웹툰 베이스고 네네. 화제작이었던 커넥트도 웹툰이잖아요. 요즘에는 웹툰 기반의 드라마와 영화가 좀 흥행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네. 예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네. 사실은 소설 기반한 소설 기반으로. 네.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는 그 소설을 본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을 하면 그대로 그걸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확보된 고객층이 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웹툰의 인기가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웹툰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소설을 볼 때는 텍스트로밖에 안 보이는데 시각화가 어느 정도 보여지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만들기도 쉽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고객층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반한 드라마, 영화 제작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막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진짜 웹툰 인기가 정말 좋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지나가면서도 저도 저번에 대중교통 한번 타니까 평소 웹툰을 보세요? 네, 네. 저는 보지는 않는데 네.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요일별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일 딱 알람 정해지면 꾸준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최근에 또 빈살만 효과도 맞습니다. 톡톡히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카카오 그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건 없다라고 말이 나오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자면 사우디 이제 국부 펀드가 이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공동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공동으로 해갖고 카카오 엔터에 한 8천억 정도 하겠다라는 기대감들도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오일머니들이 앞으로 어떤 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최근 들어서 엔터 쪽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웹툰 쪽도 여전히 꾸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웹툰 컨텐츠 하나로 사실은 수익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웹툰에서 수익이 나죠. 웹툰 시장도 지금 6조에서 2030년에는 거의 80조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드라마나 영화 제작되는 게 최근 거의 한 5년 사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웹툰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1위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고요. 3위가 이제 키다리 그쵸. 정도인데 너무 아랫단에서 IP를 적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웹툰이 터질지 사실은 조금 미지수도 있고요. 기존 시청자나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그래도 저희가 이 그쵸, 테마에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툰 시장에서 흥행했던 작품을 드라마나 영화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을 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웹툰 관련주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웹툰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점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받자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웹툰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예능이라든지 게임까지 좀 이제 영역이 좀 넘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뭐 신과 함께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사실 기존에는 이제 우리 웹툰에서 어떤 원작이 좀 영화나 드라마에 좀 제작에 좀 그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IP를 좀 활용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예능까지도 가는 좀 상당히 뭐 크로스오버 같은 어떤 산업변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컨텐츠와 관련된 IP와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업계라든지 특히 이제 뭐 OTT와 관련 쪽과도 같이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좀 실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구체화 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앵커님께서 설명하셨던 뭐 드래곤플라이 지금 CJ ENM과 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한다는 얘기도 결국 이러한 측에서 봤을 때 하나의 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이제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컨텐츠와 좀 합쳐지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한 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중국 관련된 좀 모멘텀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OTT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뭐 국경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모멘텀도 있다. 여기에 또 중국의 개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좀 드라마들이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올라온 점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IP가 좀 많은 기업들 혹은 이제 실적이 좀 잡히는 기업들에 대한 분명히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최근에 보게 되면 테마가 너무나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중소형보다는 이제 앞에서 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IP 쪽 관련된 부분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웹툰 관련주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툰과 관련해서 그 속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관심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표님의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사실 뭐 웹툰 하면 물론 카카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네이버가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소개해드린 외모 지상주의도 네이버 웹툰이고요. 유료 회원 급증하고 있고 IP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웹툰만 따로 빼가지고 미증시에 상장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재료입니다. 그냥 재료에 불과하고, 사실은 네이버 웹툰 쪽은 뭐 급격하게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만 보고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짧게 재료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실적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네이버 카카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20년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됐고요. 21년도가 1조 3천억, 올해 예상도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훼손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수익이 이제 커머스랑 서치 플랫폼, 광고 시장에서 나오는데 저는 광고 쪽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두 가지 우려가 사실은 내년에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그럼 광고 시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집단의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 광고 쪽은 저는 훼손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뭐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3분기 실적 발표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웹툰이랑 스노우, 콘텐츠 사업 쪽을 네이버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하면 거의 한 7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외모 지상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IP, 웹툰 기반 IP를 기준으로 해서 뭐 생성되는 이렇게 뭐 드라마, 영화들이 사실은 아직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웹툰 쪽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네. 그러면 성장주에 이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조금 풀어졌죠. 그다음에 웹툰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하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혹시 이제 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콘텐츠 관련주들 정말 날개 달았던 거 한번 생각을 한번 맞아요. 해보세요. 네. 뭐 거의 막 한 2달, 3달 계속 날았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이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툰 매출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올랐더라고요. 유료 회원이 거의 지금 8,900만 명. 8,900만 네, 명이요. 네. 만 명이에요, 만 명. 그래요. 네. 그만큼 웹툰 쪽에 대한 실적이 향후 네이버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를 비롯해서 성장주가 좀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됐었는데 광고와 이커머스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에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웹툰이라는 호재까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팀장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말 그대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 물론 크게 올랐으니까 지금 잡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할 때는 4% 상승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지금 16%가 다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이제 웹툰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저는 이제 키다리 스튜를 갖고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송 시간이 좀 살짝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전에 공개됐어도 네. 네. 일단 이 회사는 뭐 1987년에 지금 이제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웹툰 공급 플랫폼이죠. 뭐 봄툰이라든지 레진 코믹스, 델리툰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다수 작가의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뭐 전성권을 좀 보유하고 이제 독점권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웹툰 쪽에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봄툰 같은 경우는 좀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향 웹툰 플랫폼을 좀 출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다수의 여성 독자를 좀 제공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좀 많은 좀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U 1위 웹툰 플랫폼이죠. 델리툰의 SAS를 좀 자회사로 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IP 쪽으로 이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에 또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봄툰의 일본 버전 벨툰이 지금 정식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유럽 쪽, 일본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IT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IT 쪽에 있는 뭐 이제 NFT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영상 게임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 확장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한 20%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2만 원 대비했을 때 여전히 50%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상승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짝 눌림목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웹툰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